친절은 호감이라기보다 매너일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여자가 웃으면서 하이 좋아요 라고 하면 한국 남자는 씨발 괜찮은데? 나는 좀 괜찮은데? 뭐 아까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갈등을 피하려는, 그러니까 너랑 갈등을 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마우정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겪은 얘기부터 할게요. 재작년쯤이었나? 2024년도에 도쿄에 9박 10일 정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갔던 장소 중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노쿠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노쿠보가 어떤 곳이냐면은 도쿄에 있는 코리아타운이거든요. 근데 그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술집도 많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제 사방에서 계속 들려요. 저기요, 저기 잘 해놨다, 저쪽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주변 봤는데 일본 여자는 단 한 명도 없고 한국 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테이블마다 한국 남자고 바에도 한국 남자고 밖에서 줄 서 있는 사람도 남자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게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나만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건데 다들 나와 같은 기대를 안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작 만나려는 상대는 없고 같은 목적을 가진 경쟁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일본 여자를 찾는 일부 한국 남자들이 마주치는 현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자가 진짜 매력적인 게 맞는지, 일본 여자를 만나면 다이렉트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쉬움이라는 게 진짜 맞는 건지 하나하나씩 팩트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많은 일본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만나왔냐면 인터뷰 채널 운영하면서 많이 만나왔는데, 사실 먼저 인정해야 할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여자가 사실 한국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차나 집, 직장, 연봉, 스펙, 결혼까지 가면 돈이 수천만 원 단위로 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뭐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당연하겠죠. 반면 일본에서는 오래된 집이나 작은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것도 한국만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개사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액션이 좋다. 이거는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장점으로 꼽을 것 같아요. 일본 여성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봐도 느끼는 건데,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여성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느끼는 거지만 리액션 문화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고기를 구워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내가 할게 라고 하면 별말 없이 그냥 받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되게 작은 배려도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감동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여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 행동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상한 행동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한국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방 들어주거나 문 열어주거나 밥 사주는 거나,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되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행동들인데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가 진짜 자상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K남자 버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노력해도 티가 안 났는데 일본에서는 그 똑같은 행동으로도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본 여자가 진짜 스고이하고 개사기 같고 나도 일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노쿠보에 가서 느꼈잖아요.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한국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 기묘한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반대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에 처음 가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느껴본 사람들도 있죠. 일본 사람들 친절합니다. 편의점 직원들 친절하고 카페 직원도 친절했고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거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친절이 반드시 나에 대한 호감이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타인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은 호감이라기보다 매너일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여자가 웃으면서 하이 좋아요 라고 하면 한국 남자는 씨발 괜찮은데?
방금 좀 괜찮은데? 아까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갈등을 피하려는, 그러니까 너랑 갈등을 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남자랑 굳이 여기서 분위기 망치느니 그냥 여기서 웃고 넘어가자, 이런 거예요. 흔히 일본 문화 얘기를 할 때 다테마에나 혼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고 혼내는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혼내를 보여주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한번 갔다 온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 리액션 아주 좋다, 일본 여자는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일부는 다테마에, 그러니까 겉마음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근데 경제적인 조건을 덜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본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신뢰나 매너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인지,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모르게 관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연애하다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빠 그때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직접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은 토라져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즉각적으로 수정할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꺼리는 사람을 만나면 다릅니다. 계속 괜찮다고 해요. 대부분의 일본 여자들이 웃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차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으로 야 이것도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행동이 장래의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할 행동으로 여겨진대요. 우리가 이런 걸 처음부터 어떻게 전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뢰를 밟을 수 있어요. 문제는 지뢰를 밟았는데 상대가 반드시 그거 일본에서 하면 안 돼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좀 안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대가 오빠 그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주거나 눈치를 아예 안 준다면 수정할 기회조차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영상 올리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뭐 그런 거예요. 네가 일본에서 안 먹히니까 이런 말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이런 댓글도 달려요. 그래도 어떻게 한국 여자를 옹호하냐? 근데 저는 누구도 편들 생각이 없어요. 한국 여자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여자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한국 여자는 답이 없다, 한국 여자랑은 연애 못하겠다, 일본 여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한국 여자한테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맞겠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중에 상당수는 정말 한국 여자한테 질린 겁니까? 아니면은 한국 여자들한테도 선택을 못 받은 겁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도 포함이 돼요. 제가 왜 시노쿠보에 갔겠어요? 시노쿠보가 나의 낭만의 도시라도 갔겠습니까? 뭐 국제연애 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있어서? 아니라니까.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그냥 고추밥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이 비행기 탄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한국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여자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여자가 문제야라고 돌려버리면 일본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똑같아요. 장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상대의 국적이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연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여자한테 질려서 일본 여자를 찾는 남자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 여자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에서의 연애가 힘든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일본 여자와 일본 문화가 정말 좋아서 일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라면 문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언어도 배우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여자를 만나기 힘드니까 일본 여자를 만나겠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워서 물리를 선택하는 거랑 비슷해요. 과목이 바뀐 거지 공부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 여자가 쉬워 보이는 이유는 일본 여성의 매력은 보이는데 그 매력에 따라오는 대가는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국 여자가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연애 문화의 대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좋습니까? 한국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상대적으로 직설적이에요. 근데 그 시원함의 반대편도 있습니다. 화낼 때도 시원해요. 오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조용하고 배려심 깊고 리액션 좋은 스타일이 좋습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 여성에게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조용함에 반대편도 있어요. 뭐가 불만인지 직접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관계를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도 충분히 많다라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결국 한쪽의 매력만 취하고 그 매력에 따라오는 단점은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도쿄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한국 남자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은 환상을 가진 경쟁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저희 채널에서도 사실 일본 여성분들이랑 국제연애나 국제결혼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더더욱 일본 여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상대의 국적을 바꾸면 연애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직장이 힘들다고 이직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뀌는 건 환경이지 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본 여자가 아니에요. 한국 여자도 아니고 연애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모든 매력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표를 보고도 감당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거고 못 내겠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쉬운 연애는 없어요. 절대로 나한테 맞는 연애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찾는 건 일본행 비행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좀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일본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